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비는 좁은 지역에서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포항 31도, 경주 3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해제됐지만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먼 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포항시 죽장면 가사리 69번 지방도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왕복 2차로 지방도에 200세제곱미터의 바위와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통행이 금지됐고 전신주가 무너져 300여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지나는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포항시는 중장비 4대를 동원해 응급복구를 완료했으며 정전도 해소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원전 산업계 인사가 산업통상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탈핵 단체들은 핵발전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이 회귀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원전 관련 대표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김정관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믹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면서 AI 시대 원자력 발전도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AI 시대를 준비하면서 저는 AI 시대라는 게 머리가 반도체, 데이터 센터라면 심장은 에너지입니다. 심장과 머리가 따로 떼어 지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 탈핵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원전 관련 기업 대표의 산자부 장관 임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평생 이제 원전 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부에서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펴려고 하나 하는 의구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는 되게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새 정부의 탈핵 기조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립과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중단,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탈핵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 경제적인 것들을 봤을 때 원전 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펼치는 새로운 정책이 좀 마련이 돼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폐지되는 게 우선이거든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탄소 중립 시대에 맞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특히 산자부의 에너지 관련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관련 업무를 기후에너지부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규제와 육성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오늘 성명을 내고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원전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데 대해 사퇴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규제기관 수장으로 친환경 에너지 육성 정책이 아닌 위험한 핵발전 진행 입장을 밝혔다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절차도 사실상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초복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폭염에다 최근 비까지 겹치면서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소비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도 할인 행사를 지원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형 마트입니다. 커다란 상자에 탐스러운 수박이 가득합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지금 저번 주에 한 2만 원쯤 가까운데 지금 한 3, 4천 원 올랐네.
예, 지금 손자도 온다 하고 하니까네 방학 맞아가지고 뭐 준비 하나 하려고.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따르면 수박 상품 한 개 값이 7월 15일 기준으로 3만 원을 넘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15%, 1년 전과 비교하면 40% 넘게 올랐습니다. 3,000원 후반대였던 배추는 상품 한 포기에 4,500원을 넘었고 무값도 일주일 전보다 20% 넘게 뛰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한 20% 정도 이제 그 계산하는 데서 더 나온다고 보면 되죠. 그죠? 조금만 담아도 예, 다 5만 원. 조금만 담으면 5만 원, 많이 조금 더 담으면 10만 원은 그냥 기본으로 나오니까.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에 많이 쓰는 생닭값도 일주일 새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배추는 정부 가용 물량 3만 5천 톤을 산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도매 시장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까지 할인하는 행사도 지원합니다.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전국 12,000여 개 유통업체에서 행사를 합니다. 전통시장에서도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MBC 뉴스 보건협입니다. 포항시가 영일대수욕장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에 특급 호텔을 유치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체류형 고급 숙박시설로 개발해 특급 호텔 수요를 해소하고 마이스 산업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복합 개발 방식으로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지난 1월 사전 공모에 참여한 민간 컨소시엄의 제안서가 긍정적으로 평가돼 본 공모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블랙핑크 제니가 뮤직비디오에서 신라시대 금관 꾸미개 의상을 입고 화려하게 등장해 세계 K-팝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이 금관 꾸미개를 비롯해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신라시대 황금 장신구들이 현재 의성 조문국 박물관에서 전시 중입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공개된 제니의 솔로 신곡 제네 뮤직비디오. 1500년 전 신라 여왕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금관 장식이 시대를 뛰어넘어 K-팝 여왕의 복귀를 알립니다. 세계 팬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은 신라의 금관 꾸미개. 화려한 양 날개 위에서 흩날리듯 움직이는 금장식은 한반도 최고의 세공 기술을 자랑했던 신라의 미적 감각이 잘 드러납니다. 그럼 페르시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에서도 만들어지는 기법인데 금속 공예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금속 공예고 현대에서도 아마 저 기술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 장인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경주박물관에 소장 중이던 신라시대 국보급 장신구 6점이 의성 조문국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립박물관 유물 지역 순회전의 일환인데 특히 신라시대 황금 장식 유물들이 국립박물관 밖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국보 제90호 금귀걸이. 수백 개의 금구슬과 금실을 촘촘하게 붙여 화려한 거북 등 문양과 꽃을 새기고 그 아래 수십 개의 나뭇잎 장식과 하트 모양의 장식을 다시 금실로 본체와 연결하는 등 신라 금 세공 기술의 정점으로 손꼽힙니다. 신라 장신구 중에서는 최고의 그 유물들입니다. 그래서 보안 문제라든지 아니라면 전시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에는 국립박물관에서만 전시가 됐던 유물들입니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국보급 보물을 직접 손으로 만져 촉감을 경험하는 코너도 마련됐습니다. 금 귀걸이를 1:1 크기로 복제한 제품입니다. 0.5mm의 가느다란 금실과 금 구슬의 섬세한 표면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의성경찰서는 전시 기간 중 조문국 박물관 주변을 24시간 순찰합니다. 이번 전시가 끝나면 강원도 삼척에서 순회전이 이어지지만 K-팝 팬들의 눈도장을 찍은 금관 꾸미개는
10월 에이펙 행사를 위해 먼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경북지부도 성명서를 내고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후보자가 대학 총장 경력을 갖고 있지만 유초 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은 부족하고 현행 초중등 교육법을 위반해 중학생이었던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등 도덕성이 결여됐다며 비판했습니다. 한국정책학회는 오늘 포항시 남구 지곡동 포스코 국제관에서 지속가능한 포항의 미래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의료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구축, 저탄소 고부가 가치 소재 전환, 관광 마이스 산업 고도화 등 포항의 5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경북현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는 포항시 남구 지곡지구를 고품격 녹지 중심의 스마트 주거단지로 탈바꿈시켜야 하며 스카이라인 재편 등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녹지 속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까지 이틀간 경주를 방문해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숙소와 문화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하며 숙소 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경북도는 정상급 귀빈 전용 객실 확보와 함께 글로벌 VIP 응대 교육을 실시하며 숙소 서비스 수준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21개 회원국 정상들에게 초청 서한을 발송하며 공식 외교 무대 주최국 역할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난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자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입니다.